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,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디자이너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시청자분들이 디자이너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해 봤고요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디자이너를 선택한 이유는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예요. 애초에 뭐 해먹고 살지, 뭐로 돈 벌지,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고 그냥 어려서부터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.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장래희망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 대통령, 경찰관, 소방관, 뭐 요즘에는 또 유튜버라는 게 또 있다곤 하는데 뭐 여튼 저는 어렸을 때 안 그랬어요. 저는 장래 희망이 예술가, 뭐 혹은 화가, 혹은 디자이너, 뭔가 이런 비주얼적인 직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. 그러나 좀 구체적이진 않았고 그냥 막연하게 이런 직업을 하고 싶다 정도? 이게 제가 디자이너를 선택한 이유예요. 사실 이유도 아니고 그냥 하고 싶었던 것이 비주얼 쪽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직업을 가진 것 같아요. 일단 제 성향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첫 번째로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고, 두 번째로 글 이해도 영역이 뛰어나지도 않았고, 세 번째로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. 진짜로 할 줄 아는 건 뭐 노는 거? 뭐 이런 것들이 전부였어요. 뭔가 할 줄 아는 게 없었죠. 첫 번째로 공부를 잘 하지도 않았다는 건 초등학교, 중학교 때도 항상 하위권 성적이었어요. 근데 그 하위권 성적이 반에서 꼴등인 이런 게 아니라 전교 꼴등 같은 이 정도 하위권이었어요. 정말 바닥을 치는 성적이었어요. 그리고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인싸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아싸도 아니고 한 중간? 한 중싸 정도? 중싸라고 해야 되나? 뭐 중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냥 교실에서 친구들과 뭐 웃고 떠들고 게임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고, 교과서나 노트 같은 데 보면은 맨날 그림 그리고 이렇게 낙서 같은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. 그래서 제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 교과서가 제대로 된 게 정말 한 개도 없었어요. 왜? 공부도 안 했고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그냥 그림이나 그리고 있으니까 성적은 바닥을 쳤고 교과서는 낙서로 엄청 났겠죠.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세월이 너무 흘러가지고 없어요 그게.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, 딱 이 말. 정말 이 말을 100번도 넘게 들은 것 같아요.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. 그래서 저는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했는데 그렇게 막 긍정적이지 않았어요.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뭔가 그 화가나 예술가나 이런 직업군들의 특징이 뭐예요? 뭔가 큰 성공을 하지 못하면 약간 빈곤할 것이다, 약간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으셨죠. 그리고 두 번째로 글 이해 영역이 뛰어나지 않았던 건 단순히 그냥 뭐 중국어, 영어, 일본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한글 자체의 이해력이 많이 부족했고 문자 자체를 잘 몰랐어요. 언어 같은 것들을. 어떻게 보면 그 기본 상식이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. 이건 어렸을 때가 아니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한 30살 때 이야기예요. 참고로 얼마 안 됐어요. 지금 와이프를 만나서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부족해요. 어느 정도였냐면 같이 TV를 볼 때 무지라는 말이 나오면 와이프한테 무지가 뭐야? 이렇게 물어보는 수준이었고, 이런 경우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었어요. TV뿐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그냥 평상시에 저건 뭐야? 저건 뭐야? 물어보는 게 일상이었죠. 그럼 제 와이프가 저건 저거고 이건 이거야 라고 다 설명을 해줬었죠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들으면 다음에 알아야 되는데 또 물어봐요. 저 무지란 단어가 뭐야? 알려주면 다음에 저 무지란 단어가 뭐야? 분명 그때 알려줬는데, 그죠? 제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저도 모르게 그냥 다 이렇게 슉 하고 흘려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저를 초반에 봤을 때 장난치지 말라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,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아는 게 없었어요. 언어 쪽에서는 단어 같은 거를 정말 아는 게 너무 없었어요. 그리고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했어요. 지금 두 번째 타이틀이 뭐예요? 글 이해 영역이 뛰어나지 않았다, 뭐 이런 타이틀이죠. 그죠? 아는 게 없으니까 글을 읽어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. 아마 저는 그 태생이 책을 읽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제가 노력을 안 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, 근데 죽기보다 싫어요. 정말 재미가 너무 없어요. 심지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디자인 관련 책도 별로 보는 걸 안 좋아해요. 보게 되면 약간 어쩔 수 없이 보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,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같은 글을 똑같이 써놔도 책에 쓴 거는 정말 싫은데 온라인에서 보는 건 또 괜찮아요. 이상하죠? 책뿐만 아니라 재미없는 논문을 온라인상에서 보는 건 또 괜찮아요. 기억에도
되게 잘 남고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?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이 온라인으로 보는 거와 오프라인 책으로 보는 거랑 제가 받아들이는 그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아마 어렸을 때부터 책을 보는 습관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. 공부를 원치 안 하다 보니까. 그런데 글로 문맥을 이해하는 게 아닌 누군가가 말을 설명해주면 바로 이해를 해요. 회사에서 여러 명에서 회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다르게 더 어렵게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최악의 경우는 산으로 가버리죠. 사공이 많으니까. 이럴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세요. 근데 저는 혼자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. 그래서 저 혼자 이해해서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손 들고 사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즉흥적으로 그냥 대본 없이 말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. 패스트 캠퍼스에서 한번 쫙 30강을 녹화한 적이 있는데 이때 관계자분이 30강을 대본 없이 하시나요?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, 저는 그냥 모든 강의 대본 없이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한 강의 한 강의가 거의 NG 없이 바로 넘어갔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꼭 잘해야지 말을 잘한다 이거랑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. 저는 물론 아닐 수는 있어요.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알고 있는데 뭐 여튼 본인이 발표를 하거나 뭔가 설명을 할 때 막힘없이 잘하는 거랑 책을 많이 읽는 거랑은 저는 좀 별개인 것 같고요. 우리가 발표를 할 때 막 대본을 들고 막 단어 하나하나 막 어렵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. 뭔가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고 싶어서 사실 저는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우리가 해외에 있는 테드라는 곳 알죠? 거기서 많은 셀럽들이 발표를 하는데 어때요? 사진 한 장 띄워놓고 그냥 즉흥적으로 발표를 하잖아요. 대본 없이. 이 말하는 능력과 이 대본을 보고 읽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. 그죠?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. 물론 되게 전문적이진 않아요. 말했지만 제가 책도 모르고 많이 보지도 않았고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즉흥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대본이 있을 때와 대본이 없을 때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따로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. 물론 뭐 많이 까이겠죠. 책 읽으시는 분들에게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뭐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. 다들 알고 계시죠? 그냥 딱 보시기에도 제가 뭐 운동을 좋아하거나 잘할 것 같지 않잖아요. 이건 정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큰일이긴 해요. 저도 걱정은 하고 있어요. 근데 운동이 너무 싫은 걸 어떡해요. 책 읽는 것처럼 운동이 너무 싫어요. 사실 공짜로 헬스장을 준비해 준다고 해도 안 할 것 같고 심지어 저한테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할 것 같아요. 물론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. 돈이 뭐 많으면 억지로라도 하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돈을 줘도 안 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제 성격들을 한번 쭉 설명을 드렸는데 어때요?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에 하고 싶었던 것은 되게 명확하다. 아, 마디아라는 이 친구는 좋고 싫고가 굉장히 명확하구나. 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. 내가 싫은 건 죽어도 싫다. 딱 이런 타입이에요. 중간이 없어요. 싫은 걸 억지로 참고 하면 체하는 성격이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성격이에요. 그치만 내가 하고 싶은 건 누구보다 몰입해서 깊게 파는 성격이에요. 굉장히 명확하죠? 좋고 싫고가.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버리고 그냥 하나에 딱 올인된 성격인 거예요. 다행히도 제가 하고 싶은 게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약간 싱크가 그냥 잘 맞았던 것 뿐이에요. 이런 제 성격의 단점을 보면 정말 사회생활에 있어서 최악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. 저도 알아요. 성격이 굉장히 고립된 성격이에요.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비위도 맞춰야 되고 눈치도 좀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뭔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굳이 불필요한 행위들. 저는 이런 것들을 정말 1도 못해요. 그치만 남한테 피해는 절대 안 줘요. 왜냐면 고립형이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고 저 혼자 그냥 알아서 하는 편이에요. 남한테 뭔가 피해를 끼치진 않아요. 보통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을 보면 자기 일이 끝나면 퇴근을 하거나 혹은 좀 쉬거나 본인 일도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내일이 끝나면 당연히 쉬어야죠. 저도 알아요. 그치만 저는 제가 할 거 하고 주변 디자이너한테 업무 남은 거 있냐고 물어보고 있다고 하면 그거 나한테 줘. 내가 할게. 내가 하면 안 돼?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. 저는 약간 다르죠 느낌이. 제가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냥 한 가지 올인 스타일이라 그래요.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. 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냥 애초에 그냥 더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으니까 다른 디자이너의 업무를 가져오는 거죠. 제가 오늘 설명이 좀 길었는데 직업의 선택과 성격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간단하게나마 제 성격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. 그래서 결국 그냥 제가 디자이너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해요. 이게 그냥 하고 싶으니까.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.